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로 소자에 저장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 인덕터 및 커패시터의 접속 방법과 그것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설명할 수 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종류의 회로 소자들은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함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 접속 방법에 따라 변화하는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에 대해 알아보고 각 소자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알아보자. 네, 여러분들 아직 이 직렬과 병렬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직렬과 병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직렬이란 것은 두 개 이상의 소자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두 소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저항을 그려줬어요. 얘를 R1이라고 하고 얘를 R2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자에는 양쪽 단이 존재하죠. 양쪽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양쪽 부분 중에 한쪽이 만났을 경우 그리고 이 한쪽이 다른 소자와 그 외의 소자와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이 두 소자는 서로 직렬의 관계에 있습니다. 직렬의 관계. 즉, 첫 번째, 두 개의 소자는 각각 한쪽 끝이 만난다. 그리고 두 소자가 만나는 점에 다른 소자가 접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필기해 두세요. 그 다음에 병렬을 같이 볼까요? 병렬은 이렇게 두 개의 소자가 있을 때 얘를 R1이라고 하고 얘를 R2로 합시다. 두 소자의 양끝이 서로 만나는 겁니다. 서로 양끝이 이렇게 만났을 때 두 소자는 병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소자가 두 개 이상일 경우도 있죠. 두 개 이상일 경우도 있으니까 두 개 이상의 소자의 양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병렬. 네,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면은 얘를 R1 그 다음에 R2 R3 이렇게 세 개의 소자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R2와 R3는 각각 양끝이 서로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R2와 R3는 서로 병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2, R3는 병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병렬이란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 두 개를 걷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R2, R3는 병렬이다 라는 기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R2와 R3가 병렬인데 이 R1과는 어떤가요? R1의 한쪽 끝과 그 다음에 R2, R3의 한쪽 끝이 이렇게 만나죠. 그쵸? 즉 R1 더하기 이 플러스는 여기서는 직렬을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R1과 R2, R3가 병렬인 것이 직렬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이 R2, R3를 한 개의 소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R1 그리고 해서 얘를 R2 병렬 R3 한 값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개의 저항으로 바꿔줘서 표현도 해줍니다. 네. 이거 이해 가나요? 네. 그래서 직렬과 병렬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과 같이 한번 봐뒀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나올 건데 그때 가서 또 자세하게 예제를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터의 접속 방법과 저장되는 에너지. 코일 모양의 도체인 인덕터는 주변 자기장의 영향으로 생겨나는 성질로서 자기적인 결합을 뜻하는 링키지 머리 글자를 따서 L로 표시를 하고 단위는 헨리를 사용한다. 배웠었죠. 인덕터는 고리 모양으로 생긴 도체의 굵기와 횟수에 따라 고유의 값이 결정된다. 굵기와 얼마나 많이 감았는지 나타내는 횟수에 따라서 값이 결정된다. 도체의 굵기가 얇아지면 흐르는 전류의 양도 줄어들고 도체의 굵기가 두꺼워지면 전류의 양은 늘어난다. 똑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인덕터에서는 감긴 횟수가 많아지거나 흐르는 전류가 줄어들면 인덕턴스는 커지고 감긴 횟수가 적어지거나 흐르는 전류가 늘어나면 인덕턴스는 작아지게 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인덕턴스는 권수에 비례하고 전류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자속 파이에도 비례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 i를 반대편으로 넘기면은 li는 n파이라고도 쓸 수 있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기서 넘어가면은 li는 n파이와 같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는데 유기기전력이란 것을 배웠었죠. 49페이지에서 유기기전력을 배울 때 유기적 2는 공식이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밑에는 델타 t, 즉 시간분의 L 델타 i는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도 했었습니다. 한번 기억하나요? L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분의 전류의 변화량은 권선수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분의 자속의 변화량과 같다 라는 공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양옆에 보면은 똑같이 밑변이 시간의 변화량이죠. 그러면은 서로 없애줄 수가 있죠. 그러면 즉 li는 n파이란 말과 같이 되죠. li는 n파이. 그래서 li는 n파이라는 공식이 나온 겁니다. 이것도 꼭 외워두길 바랍니다. 꼭 암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밑에를 볼까요?
그림 1-29와 같이 감긴 횟수와 도체의 굵기가 일정한 인덕터를 직렬 연결하면 전류는 일정하고 감긴 횟수만 많아진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때의 합성 인덕턴스는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직렬 연결 배웠었죠? 소자의 양끝 중에 한쪽 끼리 만나는 거. 그래서 얘랑 얘는 이쪽 한 끝이 만났고 얘랑 얘는 한쪽 끝이 또 만났죠. 즉 얘네는 서로 다 직렬의 관계입니다. 즉 직렬 연결하면 전류는 일정하고 감긴 횟수만 많아진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표현을 해준 것과 같죠. 그래서 이 공식에서도 이 권수 부분에 L은 파이 곱하기 I분의 권수에서도 이 N은 권수예요. 권수가 3배가 되기 때문에 총 인덕턴스는 3배가 된다는 말이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서로 다른 값을 갖는 인덕터의 직렬 연결 시 전체 합성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L3, L4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면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 라고 해서 이거 기억해두면 됩니다. 인덕턴스의 직렬 연결 시 더해준다 라는 내용이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즉 똑같은 크기를 갖는 N개의 인덕터 N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의 합성 인덕턴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전체 합성 인덕턴스는 코일이 몇 개냐 한 값과 같다. 즉 N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N개 곱하기 인덕턴스를 하면은 값이 나온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병렬에 대한 얘기예요. 그림 I-1-30과 같이 감긴 횟수와 도체의 굵기가 일정한 인덕터를 병렬 연결하면, 병렬 연결은 양 옆에가 서로 연결되면은 병렬이라고 했죠. 2개 이상이. 지금 3개의 인덕터가 양쪽이 서로 다 만나죠. 그럼 3개가 병렬인 거예요. 감긴 횟수는 일정하고 도체의 굵기가 늘어난 것과 같아 전류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의 합성 인덕턴스는 식 1-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해서 전류 부분만 3배가 커졌죠. 그래서 L 나누기 3이 된 거예요. 공식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크기가 같은, 즉 똑같은 크기를 갖는 인덕터 N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합성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N개분의 L이 되겠죠. 밑에를 보면은 N개분의 L이 되죠. N개분의 L. N개분의 L. 즉 병렬일 때는 N개분의 L이 된다. 근데 주의할 것. 여기서 똑같은 크기를 갖는 인덕터가 N개일 경우가 L 나누기 N이 되는 거고, 이제 서로 다른 값을 갖는 인덕터의 병렬 연결 시 전체 합성 인덕턴스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게 아직은 안 배웠지만 저항의 병렬 계산과 똑같아요. 즉 여기서 LP 전체 인덕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1 나누기 L1분의 1 더하기 L2분의 1 더하기 L3분의 1. 즉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두 개일 경우는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죠.
L1분의 1 더하기 L2분의 1분의 1만 해주면 되고, 3개일 경우는 이렇게, 4개일 경우는 L4분의 1, 5개는 L5분의 1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다가 양옆에 분의 1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나요? 분의 1을 해주면 이 오른쪽은 아래 모양과 똑같죠? 그리고 LP분의 1분의 1은 이렇게 된 것과 같으니까 이거분의 1은 이거와 같죠? LP분의 1분의 1은 이렇게 그냥 LP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LP는 총 합성 인덕턴스는 L1분의 1 더하기 L2분의 1 더하기 L3분의 1분의 1 이런 모형을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네. 인덕터는 전기 에너지를 자기장의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하게 된다. 그래서 인덕터는 전기 에너지를 자기장의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하게 된다. 이때 저장되는 에너지의 양은 흐르는 전류의 제곱과 인덕턴스의 곱에 비례하여 커지게 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W는 2분의 1 I 제곱 L이 된다. 그래서 근데 보통 다른 책 같은 경우는 이거를 2분의 1 I 제곱 L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똑같은 말인데 2분의 1 Li 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데 대부분의 책에서는 2분의 1 Li 제곱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 생각하면은 2분의 1 I 제곱 L보다 2분의 1 Li 제곱이 그냥 말하기, 그냥 외우고 말하기에 더 입에 잘 붙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2분의 1 Li 제곱으로 외워요. 뭐 똑같은 거죠. 네, 똑같은 건데 그냥 그렇게 외우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 밑에 선생님과 같이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헨리의 인덕터 3개를 직률로 연결한 회로를 한번 그려볼까요? 5헨리의 인덕터 3개를 5헨리 인덕터 이런 인덕터 3개를 직렬로 연결한 회로에 4A의 전류가 공급될 때 전체 합성 인덕턴스와 회로 전체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라는 말이죠. 아까 직렬일 경우 합성 인덕턴스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15가 된다. 그 다음에 이 회로에 저장된 에너지는 WL은 2분의 1 L I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L은 15죠. 15. 이 L은 총 인덕턴스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 문제에서 회로 전체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15가 되어야 됩니다. 곱하기 I는 4 제곱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 코일 하나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의 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누면은 16, 그 다음에 8, 15 곱하기 8이 돼서 120 줄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해되나요? 네. 선생님이 예제 문제를 몇 개 내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고선 여러분들이 이 공식들을 이해하고 숙달하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